안녕하세요.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나서 그리고 제 스스로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어김없이 오늘도 눈 뜨자마자 이렇게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점심을 준비하려고 그 찬장? 곡식 창고? 곡간? 그 있잖아요. 그 음식물 보관하는데 거기를 딱 열었는데 쌀이며 간식이며 소스들이며 온갖 음식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를 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제 마음이 저 혼자서 이제 아이 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마땅히 능력도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배 골리면 어쩌지? 심지어는 길바닥에 나 앉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참 평온하고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자주자주 하던 참이었는데 그 곡간을 보는 순간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가득가득한데도 내 마음은 지옥이었구나. 그렇다면 과연 미래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때 진짜로 내 마음은 행복하고 평온해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니 그때도 똑같이 힘들 거야. 지금의 너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제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매번 머리로는 지금 현재에 감사하자, 행복하자를 되뇌이면서 가슴으로는 잊고 또 잊게 되는데 이렇게 또 한 번 마음으로 살짝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내가 서 있는 이 편한 공간, 귀에 들려오는 뒷마당의 새소리, 제 등 뒤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 우리 건강한 건호,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볼 수 있게 그리고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스마트폰 이마저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감사의 마음이 살짝쿵 올라오면서 오후는 조금 더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결론은 저에게서 모든 고통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는 거. 사실 요즘 제가 육아랑 호르몬 때문에 진짜 호르몬 이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감사를 잊고 살고 있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무엇일까 고민 또 고민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앞으로 1, 2년은 전적으로 좀 더 육아에 집중을 하고 일은 그 후에 해도 늦지는 않는데 그냥 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 제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무언가를 해야만 잡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육아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육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무언가를 듣고 있어도 계속 잡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저는 억울한 마음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짧은 동영상이라도 나름 조금 열심히 올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거를 찍고 편집하는 동안에는 정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잡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걸 다른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그리고 또 이제 또 조금 수다를 떨어보자면 요즘 시대가 변해서 싱글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좀 놀랐던 게 유튜브를 보면 연예인 중에 싱글맘이 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육아 예능을 찍고 또 슈퍼맨을 돌아왔다 해서 비혼모인 사유리 씨가 나오고 미운 우리 새끼 거기에 돌싱포맨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한 커플들이 나와서 찍는 예능도 있더라고요. 재미있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괜히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도 지금은 이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솔직히 10년 넘게 호주에 살지 않고 만약에 한국에 살았다면 작년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주는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딱히 호주 문화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가정마다 가정의 문화가 천차만별이지만 보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조금 무척 개방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호주물이 들었는지 유튜브로 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호주에서 카운셀링을 받아봐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호주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한국인 정서랑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물론 호주에서도 용납되지 않은 일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감도 받고 하지만 우리나라였다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도 그냥 이 사람은 네모의 세계,
저 사람은 세모의 세계에 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깊은 공감은 좀 못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정서를 가지신 한국 분들의 많은 공감을 받으면서 큰 힐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카운슬링 얘기를 또 한 김에 제가 힘들 때마다 듣고 힘이 되는 채널이 있는데요. 박상미라는 심리상담가 분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박상미 라디오라고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강추입니다. 저는 솔직히 호주에서 호주인한테 3번 카운슬링을 받는 것보다는 그분 영상 한 번 보는 게 더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 강연 유튜버 중에 김창호 강사님이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라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시는데 저랑 감성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소한 것 그리고 특이한 것에서 뜬금없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데 그분 최근 그 라방 방송에 대한 영상에 댓글들을 보면 악플들이 좀 심심치 않게 달리는데 강사님 마음도 참 여린 것 같은데 상처받으시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말래도 하고 싶으면 꼭 해야 하는 그 성격도 저랑 비슷하다고 또 혼자 계속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바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악플이라고 봐요. 아무튼 오늘도 마음 얘기로 시작해서 또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막 산으로 가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평온하세요.